나는 그저 학업에만 집중하는 평범한 18살 고등학생이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중요한 시기였고 사실 내 삶의 대부분은 그런 일상이었다. 언제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나에게는 외출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저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내 목표였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그 소녀와 마주쳤다. 그 소녀는 매일같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지나쳤다. 그녀는 그저 지나가는 학생일 뿐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길목을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다녔다. 그 모습이 나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XX 여상 3학년 김경화. 긴 생머리에 반듯한 교복, 하얀 목도리. 나는 늘 그녀를 멀리서 바라만 봤다. 처음엔 그저 예쁘다 정도였다. 그러다 마주치는 눈빛 하나, 가끔 인사성으로 건네는 안녕하세요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땐 그런 게 뭔지 몰랐다. 그냥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상자가 덜컥 떨어질 만큼. 경화는 시장 옆 미용실에 다니는 언니를 자주 데리러 왔다. 가끔 아빠 가게가 바쁠 때 집 나르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마주쳤다. 그리고 어느 날 동네 누나가 내게 그랬다. 야, 경화 니 좋아한대. 나는 믿기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어쩌면 그걸 알면 안 되는 상황이라 더 두려웠다.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안, 나는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다. 경화가 웃던 얼굴, 손가락 끝으로 교복 치마를 만지작거리던 모습, 동네 슈퍼 앞에서 귤을 까먹으며 내 쪽을 힐끔 보던 그 눈빛. 그해 겨울, 동네 청년들 송년회가 있었다. 경화도 잠깐 얼굴을 내밀었고 나는 맥주잔 들고 허둥지둥하다가 서로 마주쳤다. 그날 경화가 내 옆에 앉았다. 너 내 이름 알아? 응, 김경화. 근데 왜 그렇게 피해? 나 보기 싫어? 나는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좋아하는 마음보다 나 같은 놈이 감히라는 생각에. 경화는 말했다. 넌 그냥 착해 보여서. 그게 전부였다. 그날 이후 몇 번 짧게 동네에서 마주쳤고 짧은 편지 몇 번. 그러다 경화는 졸업했고 나는 대학에 진학했다. 한 번은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좋아. 내 마음 알 것 같아.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 그래도 오래 기억할게. 그게 마지막 편지였다. 경화는 취업하고 서울로 갔다. 나는 군대를 갔고 몇 년이 흘렀다. 경화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내 인생도 정신없이 흘러갔다. 가끔 라디오에서 이문세 소녀가 나오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다. 그 노래가 꼭 경화 같았다. 말하지 못한 첫사랑. 가슴속 깊이 묻어둔 이름. 30년이 지났다. 시간은 모든 걸 잊게 하는 줄 알았는데 경화의 이름이 다시 내 귀에 들려온 건 참 이상한 우연 때문이었다. 그날 고교 동창 회식 자리. 술잔이 돌던 중 누군가 말했다. 우리 마누라 그거 알지? 김경화 소개로 만났잖아. 그 순간 내 심장은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이름. 김경화. 내 첫사랑. 내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좋아하는 마음 한번 제대로 표현 못했던 그애. 동창은 말했다. 야, 걔 지금 광주 송정리에서 플라워 카페 해. 남편은 몇 년 전에 병으로 갔고 애둘 키운다더라.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마음 한켠이 뻐근해졌다. 그 애가 아직 그곳에 있다니. 나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술 기운도 다 깬 지 오래. 창문 밖 어둠에 기대어 담배만 몇 개비를 태웠다. 경화. 서랍 깊숙이 묻어뒀던 이름이 다시 이렇게 가슴을 두드릴 줄 몰랐다. 어쩌면 안 가는 게 맞았다. 이미 각자 살아온 세월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30년 동안 없는 인연으로 잘 살아왔는데 굳이.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잊고 산 게 아니었다. 그냥 애써 묻어둔 거였다. 다음 날 아침 기어코 나는 광주 송정리로 향했다. 작은 꽃집, 플라워 카페,
동창 녀석이 문자로 보내준 주소를 4~5번 다시 확인하고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송정리는 오래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 지은 빌라와 카페, 젊은 커플들이 지나가는 거리.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오래된 기억을 찾듯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골목 끝 작은 간판. 경화 플라워 앤드 카페. 가게 앞에 걸려있는 풍경이 달랑달랑 소리를 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꽃들. 흰색, 연보라색, 노란 꽃다발.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흐릿하게 창 너머로 보이는 얼굴. 어쩌면 너무 많이 변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때 그 경화의 눈빛이었다. 여전히 맑고 어딘지 슬퍼 보이고 그리고 조금 지쳐있는.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까 그냥 돌아설까? 30년 만에 얼굴을 보는 게 괜히 서로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싶어서. 문득 가게 암벽에 걸려있는 LP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문세의 소녀. 커버 속 검은 머리의 이문세가 기타를 들고 앉아있는 사진. 그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 아직도 그 노래를 듣는구나.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찼다. 결국 문을 열었다. 풍경이 또랑또랑 울렸다. 어서 오세요. 경화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빛이 딱 마주쳤다. 잠시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도 그녀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경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김태훈?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응, 나야. 경화는 손에 들고 있던 꽃가위를 내려놓았다. 그러곤 천천히 다가왔다.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린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쩔 수 없이 웃음이 새어나왔다. 야, 진짜 세상에. 경화가 말했다. 어쩐 일이야?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깐 볼 일 있어서 내려왔다가 동창한테 내 얘기 듣고 여기 있다고 해서. 경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앉아. 차라도 마시고 가.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 작은 화병엔 흰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경화가 커피를 내려왔다. 방금 갈아낸 원두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우린 조심스럽게 그 긴 세월의 간극을 메꾸듯 서툴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아이 둘이라며? 응. 아들 대학생, 딸은 고등학생. 이제 곧 졸업이야. 고생 많았겠다. 경화는 웃으며 말했다. 살다 보니 그렇더라. 남편은 애들 어릴 때 병으로 가고 처음엔 미칠 것 같더니 시간이 약이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가느다란 어깨를 보며 예전의 소녀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싶었다. 경화도 물었다. 넌 결혼했지? 했었지. 근데 이혼했어. 경화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한참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 사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신계행의 사랑 그리고 이별이었다. 추억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요. 우리 사랑 하도 서러워. 가슴 깊이 새겨진 그대의 진실 아닌 진실의 말들. 나는 그 노랫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경화가 말했다. 그 노래 아직도 좋아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둘 다 같은 시간, 같은 노래, 같은 감정으로 그 시절을 살아왔구나 싶었다. 경화는 벽 쪽 LP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때 내가 좋아하던 노래잖아. 이문세 소녀. 어떻게 기억해? 경화는 천천히 웃었다. 기억 안 나는 척 한 거지. 다 알았어 그때. 내가 나 좋아하는 거.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묵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그때 좋아했었어. 말 못했지만. 경화는 잔을 들어 입에 댔다. 알아. 짧은 대화였지만 30년 동안 가슴에 쌓인 게 조금씩 녹아내렸다. 해는 지고 있었고 가게 안엔 은은한 조명만이 남았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송정리의 작은 골목은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했고 가게 안엔 라디오 소리와 커피잔 부딪는 소리만이 가늘게 흘렀다. 경화는 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손에 커피를 다시 따라오며 말했다. 이 시간엔 손님도 없거든. 그냥 우리 얘기나 더 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만에 이 만남에 뭐가 그리 조심스러운지 우리는 아직 반말조차 어색했다. 경화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가끔 그런 생각해. 만약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어땠을까? 나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때는 세상이 너무 컸잖아. 사랑이라는 게 뭔지 그냥 가슴이 뛰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경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엔 아쉬움과 이해 그리고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너 고등학교 때 나 따라다닌 거 솔직히 다 알았어.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거짓말. 진짜야. 급식 끝나고 운동장 나갈 때 복도 끝에서 너 맨날 보고 있던 거. 그리고 이문세 소녀 노래 틀면 괜히 어깨 들썩이던 거. 나는 괜히 커피잔을 들고 뜨겁지도 않은 커피를 입에 댔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경화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땐 나도 어려서 너무 좋은데 괜히 마음 들키면 우리 사이 어색해질까봐. 나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30년을 돌아 우린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 그때 하지 못한 것들, 그게 결국 인생이구나. 경화는 조용히 테이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체육대회 때 찍은 단체 사진. 나는 사진 속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가끔 정리하다가 나와. 버릴까 하다가 그때 마음도 함께 버릴까 싶어서. 나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경화가 덧붙였다. 내가 그렇게 나 좋아했던 거 그땐 몰랐던 척 했지만 사실은 그거 덕분에 힘든 집안일도 버틸 수 있었어. 나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창밖 어둠을 보았다. 나중에 듣기로 내 신랑 일찍 세상 떠났다며. 경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애들 어릴 때 힘들었지. 근데 사람은 또 살더라. 그리고 이 꽃집 차리고 나니까 하루하루 꽃 만지면서 그냥 그날을 살게 되더라. 나는 괜히 기침을 했다. 가슴이 참 묘하게 아렸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경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너도.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이제 가게 문을 나설 때가 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화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흰 장미와 연보라색 프리지아가 섞인 꽃다발. 이거 그냥 받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야. 나는 그걸 받으며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경화야. 응. 이게 그때 못했던 말인데. 경화는 가만히 기다렸다. 내 첫사랑 너였어. 아직도 그래. 경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알아.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서로의 가슴 깊은 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조용히 덧대며 가게 문을 나서는데 봄바람이 불어왔다. 길 건너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벚꽃이 흩날렸다. 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문세의 소녀를 들으며 작은 골목을 걸어 나갔다. 소녀는 나를 보고 살며시 웃어주었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 노랫말이 가슴을 저며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이란 어쩌면 끝까지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장 오래 남는 법이라는 걸. 나는 꽃다발을 품에 안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다. 그리고 어느 봄날 문득 또 송정리를 찾아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 작은 골목길, 하얀 꽃바람 사이로 아직 남아있을 그 시절의 온기를 다시 느끼러.